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에도 시장은 미국 증시 또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여러분도 이제 밤사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우가 진짜 강하구나. 이렇게 강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일부 종목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도 이런 빅테크 종목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인 좀 소외감, 박탈감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만 더 잘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하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른 종목들에게도 좀 퍼져나가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현재 구간의 시장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해 보여요? 아닌데. 티나요? 아니, 이게 월화 연속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예전에 저녁 방송하고 아침 방송을 어떻게 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피곤한 거는 제 일인 거고요. 여러분께는 피곤하지 않은 쌩쌩한 그런 아침을 열어드리는 아침 요정 정도로서 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FOMC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 괜찮았고요. 다우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긴 최장 기간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무려 12거래 연속 올라서 2017년 2월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0.2% 올랐고요. 나스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크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0.6%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FOMC가 오늘 밤, 내일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예정대로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25bp 인상인데 과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속내, 특히나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계속 전달드렸고요.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또 경제에 관련한 지표들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0%로 올렸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3.0%로 예상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1.8%로 예상하면서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를 상향한 겁니다. 오히려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1.0%를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거다, 더 좋아질 거다로 예상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에 대한 우리가 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쏙 들어가게 만드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7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 110.1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2021년 이후 역시나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가계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영 떨어지지 않나요? S&P 코어로즈 캐스실러에 따르면 올 5월 전미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7% 올랐고요. 이렇게 주택가격지수는 이렇게 해서 넉 달 연속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0.5% 하락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약간은 그 YOY로 발표되는 CPI나 PCE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살짝 해봅니다. 자, 이 가운데 S&P 500 지수 내에서 자재 관련한 종목들, 기술주, 에너지, 통신,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은 쭉 올랐고요. 반대로는 부동산, 금융, 임의소비재, 그리고 산업,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 게 좋겠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두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매출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6%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0.75% 올랐고요. 지금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6% 상승 보이고 있고요. 구글에 이제 L 붙은 구글은 6.28%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장중에는 1.7% 올랐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1.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2.69달러라고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가 2.55달러였습니다. 예상치 상회. 매출도 561억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5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애저 부문에 있어서 매출이 전분기보다 좀 줄어든 것에 영향이 좀 받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지금 이번 분기 26% 상승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전분기 27%보다 좀 수치가 줄어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향후에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1시간 뒤에 발표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도 자세한 실적 내용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개별적인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시장에서 빅테크 종목들 뭐 엔비디아 주가 2% 넘게 올랐고요. 이 밖에도 AMD, 퀄컴, 인텔 등의 종목들 모두 초록불을 켜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다라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0.45% 강세, 메타의 주가도 1%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 그 아래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나 디즈니도 같이 상승을 하면 좋겠으나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그동안 승승장구를 펼쳤지만 밤사이에는 1%대 조정 보였고요. 포드나 GM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포드의 주가가 2%, GM의 주가도 3%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내용들 몇 가지 좀 보자면 GM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순이익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실적도 예상 못 들었고 순이익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주가는 쉬어갔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또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주가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전환 소식에 6% 이상 올랐고요. 3M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 손실 전환 소식에도 조정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5%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GM의 주가 하락이 좀 억울하죠. 그리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의 주가는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소폭 1% 미만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스포티파이도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1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랠리를 펼쳐왔었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죠.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모두 1에서 2% 하락했고요. JP모건도 0.75% 하락, 버커셔의 주가도 0.6% 하락을 했고요. 블랙락이나 USB 등의 종목들, US뱅크롭 등의 종목들이 주가 모두 하락세를 조금 나타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상승 흐름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엑스모빌과 쉐브론 소폭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가 1% 넘게 상승을 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1.7% 이상 상승하는 모습.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는 존슨앤존슨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으나 일라일릴리, 머크, 에브비,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모두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은 일단 빅테크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이 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고요. 실적 발표는 전반적으로는 일단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순항을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내용이 이렇게 괜찮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괜찮은 가운데 과연 FOMC에서는 어떠한 결정과 향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세슬리 투자 전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7월 시장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시장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우지수가 12일 연속 네. 상승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제가 지나가는 이슈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가격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필반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번 달에 보면은 필반 지수가 0.5%, 나스닥 100이 1.8% 정도 올라서 러셀이나 다우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상승세는 좀 약한 편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다우나 러셀 2000이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나 최근에 이제 나오는 실적 관련해서 약간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반대 쪽에서 반발 매수세 내지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또 시장 참여자들은 성장에 대한 어떤 갈구 그리고 성장에 대한 희소성,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려는 욕구가 지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도 더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더 누가 더 인상적인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내놓느냐, 누가 뭐 밋밋한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도 갈리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향후 포텐셜에 이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밋밋한 예.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글은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하락하고 있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밋밋했다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 캐시카우는 애저라는 상품을 대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네네. 이 애저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참 잘 나올 때는 뭐 30%, 40%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지난 분기보다 YOY 성장률이 좀 둔하다 보니까 네. 그 점에서 약간 조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그 전체 실적이 비용이나 뭐 투자 관련해서 좀 슬로우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장의 어떤 추세 자체를 훼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상무님께서 매크로 쪽에 있어서의 주목하셨던 지표들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아까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왔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는데 미시간대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를 하거든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은근히 그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물가를 나타내는 1년 인플레이션 지수, 기대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증시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 심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 심리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뭐 골디락스에 준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괜찮다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서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만큼 미국에서 그 소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전반적인 경제나 증시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증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요. 긴 시계열로 보면은 주황색 선이 S&P 500 그리고 파란색 선이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꼭 변곡점에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주가가 상당한 강한 그 동행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저점 그리고 고점 또 저점 이런 부분에서 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변곡점을 나타내고 시차를 두고 주가도 역시 변곡점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 이제 트렌드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바닥 부근에서 주가가 거의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도 동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실적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쭉 보면은 물론 좀 부진한 기업들도 있고 주가가 그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좋은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줄 만한 실적 수치는 뭐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테슬라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대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도 했고 최근에 간간히 그 반도체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S&P 500의 Forward EPS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 초입이지만 좀 실적 상향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좀 둔한 편이고요. 주가는 좀 이렇게 계속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S&P 500이 지금 18% 정도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5%가 EPS 컨센을 상회했고요. 61%가 매출의 컨센을 상회했는데 모양상으로는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매출의 컨센 상회한 비율 자체가 61%고 EPS가 75%인데 물론 바텀라인도 중요하지만 이게 같이 한 뭐 70%대 유지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여전히 한 80% 이상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S&P 500의 EPS 예. 따져보면은 사실 굉장히 높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예. 우리 상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S&P 500의 EPS가 높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 밸류 밸류, 멀티플이요? 네. 멀티플을 정당할 만한 그 실적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지면은 예. 높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티플이라는 게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멀티플 그리고 주가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어떤 시점에서 멀티플이 높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또 멀티플이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뭐 다른 FOMC도 앞두고 있고 매크로 변수들도 있지만 여전히 실적들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에 대해서 실적들이 그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가이던스 우리가 이제 그 높아진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 하는데 그것에 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를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테슬라의 주가하고 이익 전망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물론 탑라인하고 바텀라인 매출하고 EPS는 컨센을 상회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그 테슬라가
신차 가격을 깎아가면서 점유율을 높이긴 했고 또 차량 판매 대수는 높아지긴 했지만 과연 이익률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은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9.6%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한 1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간 실망을 했고 또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3분기 생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간 좀 실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최근에 주가도 좀 한번 조정을 받았고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워드 EPS로 보면은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 점선인데요. 점선이 좀 내려와 있죠. 내려오고 주가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그 낮아진 OPM 그리고 3분기 생산 둔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좀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PER에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한때 그 테슬라가 이제 뭐 전고점 부근에서는 70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70배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 숫자이긴 맞죠. 높은 숫자죠. 예, 왜냐하면 S&P 500이 한 20배 정도에 거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는 미래의 어떤 비전과 꿈을 항상 프리미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 테슬라가 올해 초에 이러저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20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쌌던 구간임에는 맞고요. 지금 70배에서 64배까지 내려온 그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좀 봐야겠죠. 이 64배 자체도 낮은 멀티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제품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할 만한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으면은 뭐 높아진 멀티플, 뭐 높아진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건데 예. 실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시장에서는 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컨센서스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기대치가 항상 이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뛰어넘으면 다시 한번 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몇 분기 연속 계속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몇 분기 연속 하회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회하는 기업들은 추정치를 높게 하면서 주가도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종목들은 좀 어때요? 예, 그 종목들 오늘 또 많이 이제 올라갔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나왔죠. 네. 이 두 종목이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일단 발표를 했고요.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다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고 메타만 64.7% 정도, 엔비디아만 64.7% 정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 얘기는 시장에서 이 그 빅테크 종목들의 매출 증가율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 그 숫자만 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메타나 애플이나 아마존 이쪽에서도 탑라인의 어떤 그 숫자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리고 EPS 증가율 자체도 뭐 보면은 그 두 자릿수도 보이지만 뭐 한 자릿수 구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 0.3%, 그리고 아마존은 92.1%인데 이 부분은 이제 리비안 평가 손익이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왜곡된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302%,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EPS 증가율도
제가 보기엔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까지 뭐 또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경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도 역시 약간 눈높이가 낮춰진 상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나오는 실적들도 이 부분을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업의 성장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코멘트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도 갈릴 것 같아요. 네. 그 코멘트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예. 실적 잘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예. 플러스 이제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워낙에 미국 기업들은 좀 명확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 실적 발표 뭐 실적 내용도 좋았지만 예.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예, 주가가 그렇습니다. 엄청 상승을 엄청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쓰나요? 예.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게 좀 애매할 것으로 보이는지 뭐 애저도 애저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애매해서 그런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뭐 지금 시간에 주가 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일단 지금 어닝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정리하셨네요, 네, 벌써. 정리했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숫자 정리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품목별 매출 증가율을 이렇게 좀 표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매출이 YY로 8.3% 늘었고요. 매출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게 한 1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15%,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대체로 퍼스널 컴퓨팅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대표적인 PC, 서피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역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 365로 대표되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두 자리 숫자가 나왔고 클라우드도 뭐 15%. 아까 이제 클라우드 전체가 15%고 애저로 대표되는 그 상품의 그 증가율은 26%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무난한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8%가 YOY로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이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YOY로 한 39% 정도 기록한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늘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이 8.3% 늘었고 영업이익이 18% 늘었으니까 이익률 자체가 전분기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익도 20% 정도 늘었고 EPS 21%. 그리고 순이익에 20.1빌리언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주주환원을 9.7빌리언 절반 정도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닝스콜에서 나오는 코멘트가 예상키로는 AI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캐펙스 계획들도 얘기를 할 것 같고 앞으로 비용 들어갈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향후 성장성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모니타이제이션이 의미 있게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애저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매출의 성장을 예. 굉장히 주요하게 만든 지난 분기에서도 약간 여기에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YOY로 지금 다시 한번 자료 보여주실래요? 26% 증가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되게 심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CNBC에 나온 보도를 보면서 이게 26%이고 전분기가 27%였다. 그러면서 둔화됐다라고 저는 봤는데 일부 이제 우리나라 언론 예. 보도에서 굉장히 큰 이제 통신사에서 요거를 올해가 이번 분기가 27이고 지난 분기가 26이었다라고 쓰니까 그걸 이제 다 받아쓰긴 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와서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
그래서 요거 딱 표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글로만 봤는데 이렇게 예. 표를 보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부분이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3파전이잖아요. 네네. 오늘 구글의 실적 중에서 클라우드 부분을 보면은 네. 오히려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네네. 그래서 AI를 둘러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싼 이 세 기업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은 그 밑에 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반도체 쪽의 어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도 이제 총정리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네. 서머리를 보면은 네. 최근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긴 했죠. 그래서 다우하고 러셀 2000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네. 매크로단에서 보면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있고 기대 물가는 하향 안정되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우려는 좀 둔화된 것 같고요. 소비 심리 회복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소비 심리가 경험상 시차를 두고 네.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최근 발표된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 가운데 고밸류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으로 이 높은 밸류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성장성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결론은 역시 경제적 혜자가 있는 대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최일호 상무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쭉 정리를 해봤고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